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포함한 추미애 장관의 추악한 선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때부터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소장은 검찰에서 제출되고 나면 익명 처리가 된 전문의 형태로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검찰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여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기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예로 들며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열려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강조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미국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소장이 기소와 같은 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도 있으며 누구나 내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미국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공소장은 피의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차 싶었던 것일까요? 미국도 재판 전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추미애 장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도 일부 오류를 인정하는데 물론 연방 법무부의 보도자료상으로 보도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면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 관계자조차 미국은 일부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추미애 장관이 일부 착오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법조계 전문가와 언론들의 계속되는 지적에 법무부는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전날 추미애 장관 입장과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공소장 공개 여부는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미국 검사 매뉴얼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오후 4시 12분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 자료를 발표했고 미국 법무부가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데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연방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는 대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이나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며 기소 당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게 되는데요. 27분이 지난 후에는 공판 첫 기일에는 언론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빠졌다면서 첫 재판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다시 14분 뒤에는 저 추가 문구 의미는 제1회 공판 기일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다시 9분 후엔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그 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일까요? 법무부가 계속해서 수차례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 내에서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던 법무부는 한 언론소가 입수, 공개한 후에도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론사가 공개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 71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각 기능들이 전방위로 움직였다면서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검찰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시작점을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원탑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2017년 8월로 잡았고,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이때부터 토착 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 비위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항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했으며,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먼저 전화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송병기 부시장은 비위 의혹 등을 정리해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고 문혜주 행정관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으며 첩보 문건으로 재가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혜주 행정관은 송병기 부시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갈 경우 먼저 접촉해야 할 인물이나 수사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는데, 골프를 쳤다는 본래 제보 문건 내용이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로 단정됐으며, 반대로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제보 내용들은 삭제되었습니다. 재가공을 거친 김기현 비리 의혹 문건은 이강철 선임 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되었고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2018년 1월 11일쯤 울산으로 직접 내려가 항운하 청장과 당시 울산청 수사과장을 만나 각종 수사 상황을 확인했고,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연락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연락해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사항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으며, 경찰은 반부패 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2018년 2월부터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수사 상황을 18차례에 걸쳐 보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층의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각각의 피고인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고,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사건 성격을 사실상 규정하면서 이후 법정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등장하는데, 만약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응할 일이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다며 이슈 자체가 당해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핏대를 높였던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궁금해질 뿐입니다. 법무부 인사 조치로 붕괴되었다는 윤석열 사단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등을 미뤄둔 상태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다시 소환한 뒤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을 포함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